시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김경래 기자의 최강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네, 어제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정강 정책을 발표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좀 파격적이라고 할까요? 기본소득이 일단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국회의원 사연임, 그러니까 4번 못하게 하는 그런 금지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쭤볼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정강정책 개정특위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성일종 의원입니다. 네, 성일종 의원님 지역구가 충남 서산태 아니죠? 예, 맞습니다. 여기도 서산태 아닙니다. 여기도 호우 피해가 꽤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많은 피해는 없지만 네. 예전에 비해서 비가 좀 많이 내렸기 때문에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들에 조금씩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정강정책 얘기하기 전에 이 얘기는 한 말씀 좀 듣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당 지지율이 물론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을 역전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역전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지요. 네.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혹독한 국민의 버림을 받는데 그 네. 버림이 바로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여러 가지 이제 저희도 이런 지지율을 보면서 지금 집권층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치적 그 구호가 허구였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람이 먼저다, 나라다운 나라, 또 기회와 평등, 또 공정과 정의 네. 이런 사태를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는데 조국 사태, 또 울산 부정선거, 윤미향 사건, 드루킹 사건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보면서 과연 공정과 정의 내세웠던 정치적 구호하고 이게 부합하는가 저는 많은 실망을 좀 주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정책적 실패를 좀 거론하고 싶습니다. 예. 탈원전 이 부분도 우리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예. 또 소득주도 성장이 다 실패를 했고 특히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예. 많은 분들한테 피부적으로 와닿는 이 체감을 느끼게 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알겠습니다. 여당의 그 지지율이 추락하지 않았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편에서는 여당이 뭔가 실수를 하고 정책적인 어떤 오류를 범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사이익을 노린 거지 미래통합당이 뭘 잘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예, 국민들께서 주시는 그 말씀도요. 저희가 네. 아주 겸허히 받고 있고요. 예. 저희가 또 지금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더 국민들께서 느끼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게 어제 발표한 새로운 정강정책일 텐데 정강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역시 기본소득입니다. 이게 사실은 다 아시다시피 진보 진영의 우리나라에서는 진보 진영의 의제였고 그리고 미래통합당은 그 전부터 그 전신인 다른 당에 있을 때부터 선별적인 복지를 주장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좀 파격적이에요. 김종인 위원장이 뭐 개인적으로 주장하는 부분은 이해는 하더라도 이거 어떻게 여기 정강정책에 첫 번째로 들어가게 된 겁니까 이게? 진보 진영의 의제라고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왜 그러냐면 네. 우리가 이제 급격하게 그 다가오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네. 예를 들면 우리가 국가가 또 정당이 이러한 급격한 시대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이제 로봇 같은 AI가 나오면은 다 기계가 농촌의 일이든 공장의 일이든 일자리를 많이 대체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기계가 일자리를 대체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요. 네. 뭐 하나의 예를 든다고 한다면 앞으로 자율주행 자동차가 나올 텐데 네. 이미 고속도로에서는 자율주행 자동차로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위험적 요소가 많이 경감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예를 든다고 한다면
이 기사들 자리도 많이 택시 기사들이란 이런 일자리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책들이 옛날부터 나왔습니다. 그 네. 앤드루 양이 쓴 보통 사람들의 전쟁이라고는 책에도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많이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됐었을 때에 특정 기업이나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득이 점유가 되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 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선제적으로 정당이 나서서 예. 앞으로 시대를 선도해가면서 네. 이러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한 기본소득 개념을 저희가 정강정책에 넣은 예. 것이고요. 예. 또 입법 발의도 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이러한 시대 변화에 대비해서 네. 우리 대통령 직속으로 이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과 조직을 만들어서 네. 10년 뒤에 올지 30년 뒤에 올지 모르는 일이지만 네. 이 변화하는 시대상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우리가 준비하자 해서 예. 제가 입법 발의까지 해서 지금 국회에 지금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과거에 보면요, 2012년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는 새누리당이었나요? 있을 때 예. 그때 이제 그 경제 민주화 이 얘기가 이 당내 정강 정책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뒤에 그렇습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사실 다 삭제되고 그 부분은 잊혀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로 끝났다는 선거용이라는 얘기가 그때 나왔었는데 이번 이런 정강 정책의 기본소득이나 이런 것도 대선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쪽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예. 그 경제민주화는 소득 격차에 의한 격차 해소적 측면에서 경제민주화가 주된 아젠다였지요. 네. 저는 그 부분도 상당 부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고 실질적으로 자꾸 이 산업이 진화해 갈수록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세제라든지 복지를 통해서 그 부분들은 많이 이렇게 우리가 좀 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또 그러한 정책들이 좀 주도적으로 능동적으로 못해한 부분들은 분명히 인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특히 앞으로 지금 말씀 주신 미래에 변화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는 일들이거든요. 예. 이거를 어떠한 정치적인 아젠다로서 또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냐가 더 중요한 일이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법령으로도 좀 이미 제출을 했고 하기 때문에 예. 적극적으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저희 당이 주도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이 돼 있어가지고 예. 의원님께서 좀 간략하게 대답을 해주시면은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그 국회의원 사연임 있잖아요. 제안하는 거. 예. 이거는 반발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건데 이번에 3선이신 분들은 다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합의가 된 부분이에요?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희 당은 정강정책으로 해서 신진의 기회를 좀 보장하고요. 예. 또 정치권의 기득권화를 제도적으로 좀 예방해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 낸 거고요. 네. 이러한 큰 방향의 틀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안에 또 들어가 보면 많은 방법들이 또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개혁을 하자고 하는 거에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민주당에서도 이건 좀 시끄러울 거로 좀 알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 부분들은 우리가 좀 전향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이제 3선 의원분들 이제 선배 의원이시잖아요. 성일종 의원은 재선이시니까. 예. 3선 의원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말씀 안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말씀이 있으신 분들도 있으셨습니다. 예. 정당은 예. 여러분들의 의견이 서로 이렇게 들끓는 곳이기 때문에 예.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또 맞지요. 예. 아직 이제 정강 정책이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이제 의원총회도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좀 수정될 여지도 있는 거예요? 많은 의견들이 이렇게 그 수합이 되겠지만 큰 방향성에선 저는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논리가 더 우세할지는 모르지만 한번 토론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수정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지금 이 방향대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정책 중에 눈에 띄는 게 이게 노동과 관련된 정책인데 이제 최근에 산업재해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요것도 넣으셨어요. 산업재해를 예방한다. 예.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취지의 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정의당에서는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그럼 미래통합당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런 것들에 동의를 해달라. 근데 이런 것들을 안 하면서 이렇게 구호만 내놓는 거 아니냐? 이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 이제 형평성이나 공평성을 갖는 문제지요. 예. 정강정책의 방향성하고 예. 법의 구체성하고는 또 틀리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노동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는 사람들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이렇게 해서 저희가 노동에 대한 그 가치를 약속을 했는데요. 네. 지금 정의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 이제 그 극한 직업 같은 경우에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네. 좀 극복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로 저 이제 자세하게는 못 봤지만 네. 그러한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예. 사실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위험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로 네. 우리가 좀 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저희 정강 정책은 이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큰 흐름으로 이해를 해야지 예. 이게 각각 그 직업군이 틀리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를 거기에 맞춘다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을 좀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방향을 좀 맞춰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정강정책과는 좀 별개지만 어제 또 총선 백서를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총선에서 예. 사실상 이제 패배를 하신 부분에 대한 반성과 어떤 성찰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여기 보면요. 이 탄핵에 대한 입장이 부족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김정인 위원장이 탄핵 사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관련돼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야권에서는 또 사면론 얘기도 나오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바깥에서 보기에는.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치는 원래 복잡하지요. 이런 네. 저런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그걸 또 수합해가는 과정이니까 뭐 예. 당연히 그런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예.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김정인 위원장님께서는 취임하시면서부터 예. 탄핵을 받았던 당이 예. 또 총선에도 졌잖니 네. 지금 4연패를 당했다. 그렇다면 그 탄핵에 대한 것들에 대한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됐었고 네. 국민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 잘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하셨어야 된다라고는 네. 이야기는 들어오시면서부터 평소에 소신처럼 갖고 계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당의 수장으로서 이에 네. 대한 생각을 늘 갖고 계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아마 말씀이 있으실 거로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어쨌든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비극이거든요. 네. 분명히 이번에 아마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만간 있을 것이다. 예. 탄핵과 관련된 정리된 예. 입장이 나올 것이다. 예, 아마 그 위원장님께서 늘 그 말씀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의 언급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당명도 바꾸고 이제 공모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많이 예. 좀 참여해 주시고요. 예. 또 저희 당이 새롭게 변신하려고 하는 이 흐름에 국민들께서 그동안 질책도 많이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예.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1분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8시에 2부로 돌아옵니다.